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드림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진 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사회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 신문이 보입니다. 신문. 자, 그런데 일반적인 신문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바로 하얗게 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사가 삭제된 부분입니다. 삭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사가 삭제되었는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이제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는 공부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자, 일제는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는데 우리의 독립운동의 물결은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외로 퍼져나갔다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의 독립운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1910년대는 헌병 경찰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는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통치가 변합니다. 자,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요. 폭력적인 저항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일본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을 더욱더 주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병경찰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고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며 잡지며 이런 것들이 발간이 아예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폭력적 진압을 했는데 계속해서 독립운동의 물결은 퍼져만 가니까 통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자, 어떤 방식이다? 바로 그렇죠. 문화 통치 방식이다. 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헌병 경찰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요. 자, 경찰력을 강화합니다. 자, 선생님, 헌병 경찰제와 경찰력 둘 다 경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자, 헌병 경찰제는 군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경찰인데,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까지 이제 헌병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경찰력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그런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군인의 통치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도록 허락은 해주는데 검열을 실시합니다. 검열. 자, 검열이란 거는 미리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검사.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민족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문 검열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글은 놔두고 마음에 드는 글은 뭐겠어요? 전부 그렇죠. 일제를 찬양하는 글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독립운동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그런 글은 아예 싹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의 일부를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워진 부분은 전부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남아있는 글들은 전부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다, 그죠? 한번 그러면 어떻게 정말 독립운동 진행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19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요. 자, 일단 첫 번째 물산 장려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물산이란 거는요. 바로 그냥 생산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 자, 민족의 실력을 먼저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시작이 되고요. 자, 민족 기업의 육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 근검절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을 설립해서 실력을 기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오른쪽에서도 읽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자, 그리고 저 제일 오른쪽 하단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민족교육 담당하는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신관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신관회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가 되겠습니다. 항일단체란 건요, 일본에 저항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착취기관, 네, 빼들어가는 기관의 철폐를 주장합니다. 네,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라. 그 다음에 착취기관을 철폐하라. 자, 그리고 이 신관회는요, 그 뒤에 이어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용어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1929년이고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기차로 통학을 하는 한일 학생이 있는데, 기차로 통학을 하던 중에 이제 일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남학생들이, 네, 이제 그 장면을 보고는 이제 일본 학생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인 학생들이 불리하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봉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 항일 운동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민족 차별을 철폐하고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 라는 내용으로 항일 학생 운동을 펼친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학생들이 나섰다는 거. 자, 3.1 운동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섰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0년대 만주 연해주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 보시겠습니다. 자, 무장 독립운동. 자, 만주 연해주 지역에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되고, 네,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고요. 그러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습격을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본군이 만주까지 쫓아서 독립군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투를 준비하면서, 자,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네, 봉오동과 청산리 위치 보이시나요?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완전히 탄압을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버립니다. 만주 지역까지 일제히 세력이 지배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네, 무장 독립운동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끄는 독립운동 보시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난 일본이 점점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김구 선생, 네,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자, 1931년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요. 목표는 일제히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봉창과 윤봉길이 되겠는데요. 자, 이봉창은 이거 1932년 1월에 일본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가 되겠습니다.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합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왕이 탄 마차 뒤쪽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왕을 죽이는 데는 실패를 하고요. 네, 이봉창은 그대로 이제 검거가 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봉기도 이거 보겠습니다. 자,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자,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입니다. 자, 중국군과 일본군이 이제 무력으로 충돌했는데 일본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 일본군 승리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답니다.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찍은 것 한인 애국단이 되겠고, 자, 오른쪽은 바로 윤봉길과 김구가 찍은 사진, 그리고 아래쪽은 이봉창 열사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분들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국내와 국외로 나뉘고요. 국내에서는 물산장려,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국외에서는 무장독립운동, 봉오동전투, 청산전투 누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인 애국단, 김구중심,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이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또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